자, 오늘 동아일보가요, 가계 기업의 빚이 4,500조, 부실 폭탄에 부메랑이 온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GDP 대비 빚이 24.6%, 4분의 1가량이 늘어났고, IMF 때나 금융위기 때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고, 자영업의 생계대출, 개인 B2의 여파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8년 만에 최고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굉장히 올라간 금리에 따라 내야 된다는 거죠.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아서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사태가 나왔을 때 민간 부채 비율이 GDP 대비 8.9%, 또 외환위기 때 13.4%가 올라갔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21.6%, 코로나 위기 때 24.6%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저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이만큼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곳곳에서 B2 폭탄이 지금 이렇게 생기고 있고, 연 700% 사채를 쓰고 집을 담보대출로 날려서 이자가 걱정된다고 B2 연끌 부실 위험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식, 코인, 부동산 찬바람에 투자했다가 빈손이 되었고 금리까지 올라 빌린 돈에 대한 상환 부담이 눈더미처럼 늘어나고, 또 자산 시장이 부진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작년 말 가계빚이 8%가 늘어 1862조, 그래서 가처분 소득의 1.7배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후 3억의 빚더미를 안고 있다라는, 개인 파산을 신청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 파산이 1년에 5만 명에 육박을 한다는 거죠. 파산 신청 61%가 다중채무자고 한번 빠지고 나면 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사회에 이 발을 디디는 청년들의 직장의 질은 점점 안 좋아져서 64%가 첫 직장이 30인 미만 업체고, 33%가 비정규직으로 첫 사회생활을 하고 월 평균 소득이 213만 원이다. 이게 MZ세대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졸 전체의 이 월급은 평균 236만 원인데 희망소득보다 아주 적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서 100대 기업 중 47곳은 직원을 줄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가만히 보면 이 부동산이 강남 등에서는 윤 정권의 이 부동산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등으로 이 서울에 보면 강남이나 용산 같은 그런 한강변에 있는 기존에 좀 이 강남 3구에다가 뭐 용산, 마포, 동작, 영등포 이런 데는 좀 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머지 지역은 내리는 극단적 양극화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을 연끌 B2로 샀던 많은 젊은 사람들은 전부 이런 비싼 지역에 수십억짜리 집을 사기보다는 자기가 살 집을 하나를 갖다가 은행에 빚을 내어서 4, 5억씩 내서 8, 9억 주고 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지금 전세가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 아닌 상황이에요. 전세 월세가 올라가는 게요. 그래서 전월세 시장이 지금 역대 최고가를 기록해서 신규 계약액 때 가격 폭등이 불보듯이 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서울의 그 월세 최고가 뭐 월 4천만 원, 월 2,700만 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전세가 75억짜리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자, 윤 정권에서 부동산이 극단적 양극화와 또 전월세 상승으로 나타날 건데, 이 부분에서 다수의 서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겪을 겁니다. 집 없는 사람은 전세난과 월세난으로 고통을 겪을 거고, 집이 있지만 변두리 지역에 샀던 사람이나 경기도 외곽에 샀던 사람들은 오히려 집값 하락을 겪게 될 거고,
자, 강남에 집을 샀던 사람들만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극단적 양극화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이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 다수가 비정규직이거나 중소기업에서 200만원 초반대의 월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직장에 종사하는 기간이 얼마 되지가 않을 거고요. 100대 기업 중에 절반이 지금 직원들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직장 빼놓고는 청년들 상당수가 제대로 된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자, 100대 기업이 2019년에는 영업이익 45조에 매출 945조, 직원이 81만 8천명. 2020년에는 영업이익 57조에 매출 929조, 직원이 81만 3천명. 그런데 지금은 영업이익이 92조로 2배로 늘었어요. 2019년에 비해서. 매출도 1106조로 늘었어요. 그런데 직원은 81만 9천명이라. 그러니까 지금 100대 기업이 매출이 2배 이상 늘었죠. 2019년에 비해서 2021년에. 그래도 이 100대 기업의 직원 증가는 600명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규 청년들이 이런 좋은 직장에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렇게 낳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배랑 끝에 몰려가지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올라가서 고철, 선철값이 급등한 쇼크로 30년 우량 중소기업도 쓰러지고 있다. 철강류 원자재 값이 1년 새 2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물업체들이 못 견디고 파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철이 42만원에서 70만원으로, 그리고 알루미늄이요 2212달러에서 3503달러, 니켈이 16,000달러에서 33,400달러. 자, 원유가 63달러에서 107달러. 나프타가 577달러에서 966달러.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양극화가 부동산에서도 또 기업에서도 아주 그냥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거기에 이 인류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빚으로 다 무너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기업도 100대 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100대 기업 안에서도 50대 기업 안에 들어가야 재미가 있고 50대 기업 안에서도 10대 기업에 들어가야 막대한 영업이익을 낳는 겁니다. 자, 직장도 공기업이나 한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야 제대로 안정된 직장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 외 나머지 청년들은 다 형편없이 내몰려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은 지금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견딜 수가 없이 무너지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코인 투기를 했던 사람들도 이 영끌 B2에서 했던 그래서 강남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자기가 살 집 하나를 살라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그 폭탄을 떠안고 있고 자영업자들도 아주 그냥 큰 식당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한은 다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나라는 소수만 살아남는 나라입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